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김제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행을 하면서 과학적인 무언가를 찾는 거를 영상으로 찍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거죠? 아주 넓은 평평한 평지에다가 한옥들이 있고 저기 왕릉처럼 보이는 언덕들이 보이고, 여기가 그 벽골제로 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역사 덕후였거든요.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조선시대였어요. 삼국시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고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웠다는 거,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백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벽골제를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벽골제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 장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로를 다 뚫어서 그 배관 공사를 다 해서 곳곳에 물을 뿌려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대한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물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거든요. 벽골제가 제방 역할을 한다는 거,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제방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백제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벽골제를 만들고 운영해왔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벽골제가 제방이라는 거는 알고 왔거든요. 제방이고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고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혹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벽골제라는 이름이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한자로는 풀 벽에 뼈 골자를 써요. 네. 그리고 제방제여서 벽골제인데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거대한, 말하자면 숙주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네. 예를 들어 공사가 수월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공사 감독자의 꿈에 신령이 현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 제방의 아래다가 말의 뼈를 묻어라라고 했대요. 그런데 말의 뼈가 푸른색인 거예요. 그 푸른 뼈에 제방이라고 해서 푸른 뼈에 뼈골 해서 벽골제라고 했다는 얘기가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오래된 벼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만 비어다가 벼의 고장이다라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벽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음만 빌려온 것이다라는 주장이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물을 이렇게, 여기는 물이 흐르는 길이었겠네요. 그렇죠. 벽골제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수문을 가지고 제방 안에 담겨졌던 물을 바깥에 관계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수문은 장생거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문이에요. 이 호환석축이라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제방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석축을 쌓아 올려서 물길을 보호를 하고요. 이 안쪽에서는 건축에서 하인방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의 벽면, 그러니까 기둥과 함께 바닥이 되어서 잡는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문틀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숨은 석주와 짝으로 석주에 홈이 보이시죠? 네. 석주 양쪽에 홈이 있고, 그리고 하인방에 홈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씩 통나무 판자죠. 그걸 끼워 넣어서 평상시는 그 안쪽 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너를 드러내서 이제 물이 바깥으로 쏟아지면 도수를 통해서 이제 각 그 관계 지역으로 이제 물길이 가는 거죠. 여기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김제의 한 시골 마을인데 지평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날씨가 더 좋으면은 저 멀리 있는 산들도 더 잘 보이겠죠?
여기서 또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트워크의 네트인가요? 평선에 있는 연결자 여기 통신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저런 걸 만드시는 분인가요? 여기 안테나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이 집인 것 같은데 벌써 뭔가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지평선 네트라는 곳인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추어 부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안테나도 있고 네. 아마추어 부선사가 전국에 한 15만 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에. 그 사람들이 취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신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김제에 오시면은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많은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들을 봤는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죠. 어느 정도는 다 직접 만듭니다. 아마추어 우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가요, 이런 것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해변에 가면은 금반지 같이 찾는 금속 탐지이고요. CW 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통신 중에서 가장 구시 통신이고 완전 네트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괜찮은 통신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말로 통신하면 통신 선로가 이렇게 커야 해요. 근데 이걸로 귀신하면 이렇게 작아도 통신을 많이 합니다. 결국엔 이것도 닿는 쪽이랑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연결을 돼 있어야 맞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선 장치를 다는 겁니다. 요것을 빼가지고 여기다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가겠죠. 근데 요거는 그나마 이렇게 맞춰져야만 가는데 여기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안테나를 하나 세운다고 쳐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대로 이제 한번 쳐보십시오. 예. 신호를 한번 쳐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남이라고 한번 네, 쳐보시고. 제 이름 민환이를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이렇게 치시면 재밌네요. 이렇게 치시면 네트로를 성공하시는 거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오, 신세계죠. 위성통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위성 ISS. 예. ISS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찍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ISS 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게 잘 안 찍어 놓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내지는 다른 여기에 지금 레이더에 이게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주파수별로 사람들이 교신 오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잘 들어보면은 말 끝에는 꼭 콜사인을 댑니다. 나는 누굽니다를 꼭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끼리는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다라고 올려서 틀어보시면은 여러 신호가 나옵니다. 아마추어 무선국이 되면은 이렇게 보전기도 있고요. 신호를 내가 딱 쐈을 때 이거는 인공위성을 쓰지만은 이런 지도를 보고 내지는 저쪽에 있는 대권 지도를 보고 교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갖다 키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안테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안테나가 막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330도 쏘고 프랑스를 대고 쏘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교신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아마추어 우선사 자격증이 없으면 교신을 못해요. 이 중에서 교신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27메가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티즌 밴드라 가지고 아마추어가 아니어도 교신을 합니다. 마이크를 딱 놓고 CQ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만나려고 그 사람들 나오세요 하는 소리거든요. 안테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호가 나간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CQ 여기는 민환이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뭐가 나옵니다. CQ 여기는 민환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민환이 나오세요. 이래야 정상인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근방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신다고 했으면은 저 익산이나 전주나 거기다가 27.16에 어떤 사람이 나올 치는 게 응대 좀 해줘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느닷없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아무도 없나요? 네, 그렇게 이제 자꾸 하는 거거든요. 어째 재밌었습니까? 네, 엄청 신기하네요. 이거 저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자 안테나를 갖다가요. 네. 방향을 막 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안테나를 트는 것을 일단 나가서 안테나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저 안테나 돌아간다. 돌아갑니다. 돌려야만이 이렇게 시계판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 다 맞춰지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것이 해외를 교신하는 안테나고 국내 교신하는 안테나. 그러니까 저쪽에다 해올 것이 이제 위성 교신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뵙고 이게 저희 폴사인. 카드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게 명함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주소도 있고. 예. 여기 왔으니까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예. V. 폴사인 하나, 둘, 셋. 이번에 온 장소가 전망대 같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철새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민환이라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저는 여기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경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에 뭐가 있는지 보러 들어갈까요? 네. 저희 철새 전망대가 올해부터 기후변화 관련해서 탈바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한 체험들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오시면 독수리 박쥐도 있고 올빼미류 아이들이 있어요. 올빼미류 애들은 지금 크게 큰 소쩍새와 부엉이와 올빼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 다 천연기념물 324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차이점을 찾아보면 큰 소쩍새와 부엉이류들은 귀깃이 있어요. 그런데 올빼미는 귀깃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져 있는 쇠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류들은 우리가 보통 야행성이라고 해서 밤에만 사냥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쇠부엉이는 흐린 날에는 낮에도 사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큰 소쩍새만 귀깃이 있는 것 같은데. 부엉이, 올빼미류들은 지금 아까 제가 큰 소쩍새와 부엉이류들은 귀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쇠부엉이는 원래 귀깃이 정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귀깃이 이렇게 조금 삐쳐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엉이류에서도 귀깃이 없는 아이가 있긴 해요. 풀부엉이라는 부엉이가 있는데 그 부엉이는 귀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귀깃이 하는 역할은 뭐 어떤 거예요? 부엉이들이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귀깃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장술도 쓸 수 있고요. 변장. 네네. 여기 있는 원앙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원앙의 새는 배필조로 유명하잖아요. 사이좋은 부부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원앙은 여기에 보면 화려한 새가 수컷새거든요. 수컷새인데 암컷새와 알을 낳으면 곧바로 둥지를 떠난다고 해요. 둥지를 떠나서 다른 암컷새를 찾아가서 또 다시 그 암컷새와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굉장한 바람둥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늘 암컷과 같이 다니니까 정말 사이가 좋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똑같은 암컷 같지만 사실은 항상 아내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픈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진실이냐면 이 수컷새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깃털이. 그래서 둥지를 떠나는 이유가 천적으로부터 그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강이 이게 금강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철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면? 지금은 철새 한번 찾아보실래요? 철새 보이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은 여름이어서 철새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여기 금강에는 여름 철새가 가끔 오긴 하는데,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여름 철새가 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겨울 철새는 한 12월 달 정도 보면 겨울 철새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철새로는 검은머리 물대새와 가차모리 들어보셨나요? 가차모리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가차모리라는 새는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차모리 서식지가 바로 요 앞이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와 금강의 이렇게 수질오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얘네들이 저쪽 한번 보실래요? 저쪽에 보면 다리가 보이지요. 네. 그 다리 밑에 습지로 지금 서식 장소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쯤 보면, 그때쯤 되면 가차모리 떼가 저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가차모리 군무라고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철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철길 마을입니다. 진짜 철길이 놓여져 있죠. 옛날에 진짜로 기차들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테마로 해서 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레트로의 하나죠.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의 그 철길들. 여기에 나무와 돌이 있는데 왜 있는지 아시나요? 어찌 보면 간단한데, 나무는 여름이나 겨울이 됐을 때 나무는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활력이 있어서 철길이 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세게 지나가면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 진동이 땅으로 전해지는데, 여기 지금 자갈이 많이 없는데 엄청 많이 뿌려서 그 진동을 다 흡수해 줍니다. 자갈들이. 그래서 땅이 무너지지 않게. 여기 달고나를 엄청 크게 하시네. 달고나도 화학의 일종이죠.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직접 해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하시면 되시고요. 소다 있어요. 네. 보실 때는 저기서 보면 되고요. 네. 뜨거. 이 설탕을 금방 녹나? 이 설탕을 녹이다 보면은 카라멜화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고온에서 압력이 주어지면은 어렵게 말하면 환원당들, 당분이랑 단백질 일종인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결합하고 합성되면서 처음에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다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서 맛있는 그 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다를 마지막에 넣어주면은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보던 그런 달고나가 만들어져요. 녹습니다. 꿀처럼 바뀌었어요. 이게 카라멜화 반응. 갈색으로 바뀌는 거. 불을 너무 뜨겁게 했구나 내가. 이제 거의 다 녹았는데 소다를 넣을 준비를 해야 되고, 소다 넣자마자 제가 저쪽으로 달려가서 판에다가 넣을 거예요. 판에다가 소다를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소다가, 잠시만요. 이게 아까 소다를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른 게, 원래 소다가 설탕 녹은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것과 반응하면서 그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체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고나 커피 만들 때도 커피에 소다 대신에 엄청 사람들 많이 휘젓잖아요. 그때 휘저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게 달고나 커피입니다. 공기 구멍을 이용한다는 거. 네, 어릴 때 학교 앞에 파는 것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거든요. 기계.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딱히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먹기만 했어요. 저는 뜨거워가지고 흐물흐물하네. 사실 옛날에 이거 핀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모양 만들어내면 하나 더 주고 이랬거든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다. 조금 부서졌다. 날개는 조금 부서졌지만 이거 핀으로 해야 되는데. 날개 쪽이 조금 부서졌지만 비행기. 네. 그 무선 통신.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로만 보던 것들이었는데 실제로도 만져볼 수 있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가서 과학도 즐기고 또 여행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트로 사이언스로 가득한 전라도로 꼭 놀러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